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매그나칩 매각 2라운드 미국 참전, 매그나칩의 운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매그나칩의 매각이 지금 2라운드에 접어들었어요. 지금까지는 한국과 중국 기업 간에 지금 이런 다툼이 있었지만 이제는 미국까지 전면에 나서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중국 기업의 저승사자인 CIFUS가 지금 전면에 나서고 있죠. 이 내용을 한번 보면, 그래서 지금 매그나칩이 미국에 의해서 판매가 제동이 걸리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매그나칩 매각이 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어요. 미국이 매그나칩 매각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이든 정부가 한국의 매그나칩 반도체를 상대로 한 중국계 자본의 인수합병 시도를 막을 수 있다는 소식이 미국이 아닌 중국 매체로부터 나와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죠. 이번 보도를 한 것은 중국의 관영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 31일자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하 외국인 투자위원회 CFIUS가 중국 와이즐로즈 캐피탈을 상대로 해서 매그나칩 인수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이메일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업 매그나칩이 중국의 와이즐로즈 캐피탈에 인수되는 데 대해서 어떠한 점을 들여다볼지 세부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외국인 투자위원회인 CFIUS가 한번 움직인 이상 현미경 검증을 피할 수 어려울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딜은 매수의 당사자인 와일즈로즈 캐피탈이 약 1조 6천억 원을 들여서 매그나칩을 인수한다는 내용이죠. 한국 정부도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는 매그나칩이 가진 디스플레이 패널 구동칩인 DDI 기술이 OLED DDI 기술이에요. OLED DDI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안 되는지, 국가 핵심 기술인지 여부를 전문가들과 지금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늦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를 열고 올레드 고동칩 관련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을 했고, 지금 막바지에 지금 놓여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지금 한번 하이디스가 중국 BOE로 팔려간 이후 BOE가 LCD 강자로 등극한 것을 보고도 한 번도 올레드 고동칩에 대해서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하지 않아서 늑장 대응이라는 지금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벌써 10년 전 일인데, 이 10년 전 일, 10년 동안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특별히 매그나칩에서 올레드 DDI가 지금 제작이 되는데, 올레드 DDI는 지금 삼성에 납품이 되는 삼성 전문 회사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원하는 수준의 DDI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어쩌면 삼성 기술과 맞물려 떨어진다라고 보게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중소형 DDI입니다. 그래서 지금 BOE와 같은 경우도 중소형 DDI를 열심히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6세대 생산 라인까지 건설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올레드 DDI는 굉장히 핵심 기술의 기술 중에 기술인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매그나칩의 주력 제품인 올레드 DDI 제조 기술을 현재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진 않지만, 올레드 제조 기술은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제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만약 산업통상자원부가 올레드 DDI 제조 기술이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가 매각 허용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위원회가 민간 전문가로 지금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위원회는 매각 불가, 조건부 매각의 의견을 내게 되는 거죠. 이것에 따라서 이제 매각이 될 것인지 매각이 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들어갔는데, 지금 미국에서 드디어 나서기 때문에 강하게 태클을 걸 가능성이 심하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이번에 하면서 미국과 한국과의 공조가 더욱더 공고해지고, 미사일 협정의 해제를 통해서 한국이 미사일 자체가 지금 북한을 넘어서 중국까지 커버할 수 있는 지금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미국의 가장 선두의 나라로 지금 보고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국과 강하게 조인트가 돼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말을 지금 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강하게 제재를 걸게 되면 한국도 따라야 될 지금 입장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매그나칩은 정부 조사에 대해서는 지금 조심스럽다는 반응이죠. 다만 올레드 DDI 기술의 핵심 기술 여부와 관련해서 핵심 기술이 아니다라고 지금 매그나칩은 의견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매그나칩의 김 부회장님은 최근 인터뷰에서 올레드 DDI 고객사는 매그나칩의 올레드 패널 제조 기술을 오픈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올레드 패널 기술과 올레드 DDI 기술은 서로 별개의 것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김 부회장은 인수 측에서 현재 경영진을 유지하고 임직원과 생산시설, 지적재산권 등을 한국에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약속했다라고 하면서 기술 유출은 없을 것이라고 지금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느꼈던 것은 딱 하나 있죠. 하이디스가 BOE에 인수가 됐을 때 그때 당시에 똑같은 말을 했어요.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이 한국에 계속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먹튀를 했죠. 결국 먹튀를 해서 그 제조 회사는 결국은 대만 회사에 넘어갈 정도로 결국 폐품 처리하다시피 이런 일을 했고 결국 중요 기술은 BOE가 전부 다 먹어버리는 이런 현상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믿지 말아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것이지만 저의 의견은 믿지 말아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내용은 한국적인 내용이고 이제 미국이 심상치 않게 움직인다라는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기술적 평가는 미국의 CFIUS 전문위원들이 디스플레이 부품 시장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업체들의 리포트 몇 개만 읽어봐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이슈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CFIUS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자료를 중국계 자본에 직접적으로 요구했다는 사실이죠. 그만큼 CFIUS를 앞세워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차단하려고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 그리고 개입 수준이 지난 트럼프 행정부 때처럼 집요할 것임을 지금 시사한다는 겁니다. 현재 매그나칩은 한국 기업이 아닌 미국 기업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매각을 하면서 미국 기업이지 우리는 한국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평가를 받을 수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한국 정부가 아닌 미국 정부가 나섰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청주와 구미에 생산시설이 있는 반도체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고 최대 주주가 미국의 오크트리 캐피털 펀드라는 점에서 이 기업은 미국 기업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주체 자체가 미국의 회사로 지금 바뀌어졌기 때문에 미국 기업은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산시설 전부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라는 인식이 좀 강하다라는 거죠. 매그나칩의 김영준 부회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매그나칩은 한국 기업이 아닌 미국 기업이라고 지금 강조할 만큼 지금 이렇게 강하게 나선다라는 거죠. 지금 한국에서 이것을 판단하지 마라. 한국에서 판단하지 말고 그냥 넘겨.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의 CFIUS가 드디어 나서면서 너희 미국 기업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져 볼 거야. 한번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움직이고 있는 점이 눈에 띄는 것입니다. 이번에 전면으로 나선 CFIUS는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미국 관계부처 합동위원회예요. 미국 기업 인수를 추진하는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저승사자라고 불릴 정도예요. 2015년에서 2016년 중국 국영 반도체 기업인 칭화유니가 마이크론, 웨스턴 디지털 등의 지분을 인수하려고 할 때 CFIUS는 조사를 검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칭화유니는 미국 내 여론이 안 좋아지자 스스로 인수를 포기했죠. CIFUS는 원칙적으로 미국 기업,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자산과 생산시설 등이 있는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조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것은 미국 기업이라고 하죠. 지금 미국 기업이긴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미국의 자산, 생산시설 등이 있는 기업. 그러면 이번에 매그나칩은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매그나칩에 따르면 매그나칩의 생산시설이 모두 한국의 청주나 아니면 구매 등에 있어서 CIFUS의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CIFUS가 매그나칩의 조사 검토 사실을 주주들에게 알리라 라고 통보한 것은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의 영향이라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그나칩을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PEF인 오크트리 캐피털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 중이지만 중국의 베이징에 본사가 있는 중국계라는 점에서 미국이 실력 행사에 나섰다라고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또한 매그나칩 역시 미국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이번 검토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 과거 CFIUS가 유사한 접근 사례입니다. 이 사례들만 보면 이는 단순히 대중국 압박 차원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저지하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는 이번 매그나칩의 인수권과 매우 유사한 2017년 미국의 레티스 반도체 인수 합병건입니다. 중국계 자본인 캐넌 브릿지가 당시 미국의 토종 반도체사인 레티스를 인수하려 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CFIUS를 가동시켜서 이 딜을 무산시켰어요. 이게 레티스의 지금 현 상황이죠. 공교롭게 이번 매그나칩의 딜, 인수가가 한 1조 6천억 원, 이것과 비슷한 13억 달러, 당시 환율 기준으로 보면 1조 4,700억 원. 지금 반도체 기업의 인수로서는 그렇게 큰 딜은 아니에요. 그렇게 큰 딜이 아닌 미니 딜이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대응이 아주 집요했죠. CFIUS와 백악관은 반도체 공급망을 문제를 집중적으로 고려를 하면서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를 고려를 했을 때 중국의 레티스 반도체가 넘어가게 된다면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한다라고 결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 반도체 부족 현상이 많이 겪어오고 있죠. 작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체감하고 있는 반도체 공급망 문제가 이제 화두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4년 전에 일찌감치 이 화두를 꺼내들면서 중국으로 어떤 미국 기술과 기업도 이전을 차단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때 마이크론이 중국의 칭화윤리에 넘어갔다면 지금 D램이나 낸드 플래시나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중국에서 이끌어 갈 수 있었지만 그것이 완전히 차단이 됐다는 거죠.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초민감 대응을 촉발한 데는 칭화윤이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레티스를 인수해서 반도체 기술을 퀀텀 점프하려고 했던 중국계 자본 뒤에 바로 중국 반도체 굴기의 상징인 칭화윤이가 있었죠. 특히 칭화대와 같은 경우는 시진핑 주석의 모교로 알려져 있어요. 이 칭화윤이 그룹이 중국 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중국의 국립칭화대가 1988년 설립한 이 회사는 중국 정부가 반도체 기술 독립을 위해서 키워온 사실상 국영업체예요. 그래서 지금 칭화윤이란 이 회사 이름이 단순한 회사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2017년 레티스의 인수 작업에 앞서서 칭화윤이는 2017년 이미 레티스 주식의 상당량을 매입하는 등 인수 작업에 공을 들이기도 했습니다. 이 공을 들였던 레티스의 인수가 완전히 무산이 되는 거죠. 놀라운 점은 2017년 레티스의 딜이 무산되고 나서 중국 반도체 굴기의 상징이었던 칭화윤이가 날개없이 추락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칭화윤이는 지난해 11월 달에 중국 본토 회사채 만기를 갚지 못해서 초유의 채무 불이행을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홍콩 증시에서 발행하고 있는 달러 본드를 이것도 갚지 못해서
달러화 기준, 채무 불이행까지 선언을 할 정도로 지금 칭화 유니그룹의 지금 상황은 어마어마하게 나빠요. 그리고 유니 SOC와 같은 경우도 지금 칭화 유니가 미국계 기업을 인수해서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이것에 잘 되는 것을 보고 미국이 더 강력하게 제재를 건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총 부채는 35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이 배경에는 2010년 초반부터 유럽 반도체 업체들이 반도체 업체들 고가로 인수하면서 몸집을 불려놓은 과정에서 기대했던 수요 확대나 매출 증가가 전혀 발생되지 않고 부채만 누적된 결과이죠. 지금 현재 중국 반도체 산업의 잭팟을 선사할 것으로 보였던 칭화윤희는 올해 중국 최대 자산 기업인 화룽자산과 더불어서 중국 기업들의 부채 리스크를 상징하는 기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결과표를 받아든 미국으로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치열하게 반도체 경쟁을 싸우는 이 시기에 굳이 바다 건너 1조 6천원짜리 한국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는 중국계 자본의 시비를 걸려고 하는 이유가 확실해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때 한번 칭화윤을 딱 건드렸더니 더 이상의 반도체 성장을 하지 못하고 뚝 떨어진 것, 그리고 이 반도체 굴기가 결국은 실패하게 만들어야 되는 지상 과제 때문에 더 이상의 반도체를 만들지 못하고, 특히 LCD와 같은 경우는 하이디스를 통해서 기술을 습득을 했다지만 이제는 올레드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조차 못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지금 미국의 입장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다는 거죠.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5년간의 집권 노력, 이 반도체 굴기를 대응해온 노력과 가식 결과를 지금 확인했던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그 이상의 성과를 내야 하는 정치적 부담감으로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CFIUS를 통해서 매그나칩 반도체를 제동을 걸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 기사 자체가 중국계 언론인 글로벌 타임즈에서 나올 정도면 중국이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국 입장으로서는 지금 올레드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3공장까지 만들어 놓은 BOE와 같은 경우, 그리고 4공장은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포기했었던 BOE와 같은 경우는 더 이상의 주문이 없으면, 특히 애플의 주문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위기감이 지금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애플을 미국이 지금 엄청나게 때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보 유출 때문에 애플을 초유의 사태로 지금 때리고 있는 입장에서 애플이 다시 미국의 편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레드 이 기술이 이젠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 LCD 패널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이제 LCD의 기운이 시들해진 이 상황에서 이제는 올레드로 이 상황이 점점 넘어가고 마지막은 끝판왕인 미니 LED 이 상황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는 기술의 유출을 줄여야 된다는 입장을 보면 미국이 참전을 했고,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되면 결국은 미국에 의해서 이것이 한국 정부에 전해질 것이고, 한국 정부도 이렇게 결과가 도출되기 전에 이 일들이 터졌기 때문에 한국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해결할 것 같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 결과는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돼요. 이 결과를 어떻게 지켜봐야 되는지 한번 보고 이 결과에 대해서 더욱더 한 번 더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